긴가 민가 시간입니다. 환하게 이렇게 크게 활기차게 이 멘트를 시작합니다만 사실 시장이 좀 오늘 참담하게 진행이 되네요. 코스피 코스닥 또 떨어지고 코스닥의 낙폭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장일 때일수록 우리가 숫자를 따져야 하는 것인가? 실적에 기반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에 대한 종목 이야기들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코스피의 실적 눈높이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2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2분기 코스피 실적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애널리스트가 속출하고 있고요. 수출 부진은 결국 기업 실적 악화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상반기 추정을 놓고 봤을 때 실적 발표 125개 기업, 영업이익은 44조 870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정도 실적이 줄어든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해도 자동차 중공업 선방에도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실적이 좀 좋았던 쪽과 안 좋았던 쪽 2분기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을 들여다봤더니요. 어닝 쇼크 기업이 속출했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눠봤던 LG디스플레이 오늘도 신저가인데 실적도 좋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여기저기서 땡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기, LG전자 안 좋았죠. LG화학, 네이버, 대한유화, SO일까지 실적 좋지 않다 보니 우리는 배당도 못하겠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기업들도 속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와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실적이 나온다는 기업들은 하루 이틀이라도 반짝반짝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효성중공업이 되겠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실적이 잘 나왔다는 소식 어제 있었죠. 콜마 B&H,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기아차, 삼성엔지니어링, 녹십자, 삼성 SDI 등등의 앞에 수식어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좋게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이슈가 나왔으니까 떨어지고 혹은 실적이 나빴는데 나쁘게 나온 기업들은 이제부터 좋아질 거야. 이러면서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실적 좋다고 오케이 매수하기에도 마냥 어렵게 느껴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슈 다뤄보면서 실적이 괜찮을 것 같은데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기업을 추려가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님과 오늘 실적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적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실적 평가 어떻게 하세요? 2분기. 네, 글쎄요. 기업들이 이미 체감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 이번 실적에 좀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부진한 성적을 발표했었고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마트, 네이버 등들이 이렇게 다양한 산업의 간판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런 부분 안에서 우려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경기 자체가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런 좀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감도 어떤 좀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적인 부분도 하반기에도 좀 쉽게 기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좀 실적에 대해서는 좀 부진한 전망이 당분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셔야 되실 것 같죠. 전반적으로 일단은 올해 초부터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워낙에 우려감들이 크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안에서는 시장 안에서도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최근 따라서 지수 자체가 흔들리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도 좀 예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보다 지수는 좀 크게 흔들리진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하반기에도 쉽게 좀 개선을 기대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 업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를 따져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좀 이익률이 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 안에서도 하반기에도 반도체적인 부분들이 어떤 조금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는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그 5년 만에 2분기 그 실적 반도체 부분에서 최저를 또 기록했다고 하죠. 이런 부분만 통해서도 지금 현재 반도체 상황들이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지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워낙에 글로벌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군들 위주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까는 당분간 제조업종들이 아무래도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불안불안한 부분, 우리나라의 핵심인 반도체 쪽의 실적 부진, 그리고 제조업종 경기에 영향을 받아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라고 판단 내려주셨어요. 8월 중순이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이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지금 한 반절 정도 달려왔다라고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뭐 코스닥 종목들은 시작도 제대로 안 한 상황이고, 실적 시즌 맞이해서 투자자들의 전략은요, 미리 좀 호실적 나올 기업들을 체크해 둬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은 요즘에 깜짝 실적을 발표해도 그렇게 시장 안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워낙 실적 시즌 안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실적이라든지 좀 기대감이 높은 좀 기업군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은 그만큼의 또 주가가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큰 폭으로 오르거나 움직이는 흐름 보였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워낙에 시장 자체가 좀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런 실적이라든지 모멘텀보다는 단순한 좀 이슈라든지 테마성 위주로 흘러가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되지 않은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실적 시즌이라고 해도 물론 실적 중요하죠. 다만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자체가 오히려 좋은 실적보다도 좀 테마성,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러한 부분 안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리스크가 높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이슈라든지 테마성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실적을 꾸준히 성장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종군에 관심을 두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나아질 것 같은 혹은 기대되는 섹터가 있다면 짤막하게 주실까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군도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군의 경우는 그 신차 출시 효과로 인해서 좀 시장 점유율 자체도 높아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글로벌 시장 안에서보다는 오히려 점유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안에서도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뭐 특히나 어떤 좀 그 석유화학 부분 안에서는 조금 수익성이 좀 단기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원가율 자체가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중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경기 상황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는 오히려 수출 쪽보다는 뭐 유통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내수주에도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나아질 만한 실적 기대가 그래도 있는 섹터에 대한 의견을 해주셨고요. 실적 시즌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어김없이 투자자들의 다음 질문. 그래서 좋아지는 종목이 뭔데? 라는 걸로 이어가 봐야겠죠. 실적 시즌 탑픽 종목으로 꼽을 게 무엇이 있을지 계속해서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 종목을 추려보겠습니다. 김진경 팀장님, 실적이 괜찮을 것 같은 혹은 괜찮게 나온 종목들 내에서 좀 추려볼게요. 일단 관심 종목권에 넣어둘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잠깐 설명을 해드린 업종군 중에서 제가 조금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네. 바로 삼성 SDI와 현대차 그리고 한국전력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삼성 SDI의 경우는 사업군 자체가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는 제가 앞서서 좀 자동차 업종군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국전력의 경우는 좀 내수주로서의 좀 매력으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대한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또 다르게 올해 좀 가파르게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OEM 고객사들이 전기차 양산 모델 출시가 내년도로 또 본격적으로 그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단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삼성 SDI의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바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반기 전기차 배터리 부분 매출 증가세가 또한 가팔라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물론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도 어떤 좀 수익성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충분히 중대형 정지 사업 부분 안에서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현대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자동차 시장이 오히려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의 경우는 최근에 또 신차 출시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출시한 SUV 차량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북미 시장 안에서도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SUV 차량 부분에서 다수 신규 모델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도 합니다. 일단 미국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은 작년 6.9%에서 올해 6월에는 9.5%까지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이렇게 점유율이 좀 자체적으로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런 부분 안에서도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현대차의 변수라고 한다면 좀 파업적인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흐름으로만 좀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현대차의 경우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한국전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는 사실은 적자 규모 자체가 오히려 작년보다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로서의 또 매력을 좀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요즘 워낙에 좀 경기 자체가 불안불안하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는 한국전력도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재무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추가 악재라든지 정책적인 불이익은 이제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기술적인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워낙에 좀 낙폭 과대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기관이 서서히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이 된다는 의미에서 한국전력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 SDI, 현대차, 한국전력까지 다양한 섹터의 큰 종목들 위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탑픽으로 그럼 김진경 팀장님께서 포트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말씀 주신 종목은 뭘까요? 네, 제가 이 안에서 탑픽 종목 삼성 SDI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한 회사가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군이 얼마만큼 성장을 좀 기록할 수 있을까를 좀 먼저 미리 예측하면서 따져보셔야 되십니다. 그만큼 충분한 성장 동력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전기차 시장의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관심도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이런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워낙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삼성 SDI가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군 자체가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좀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더 단기적인 관점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일봉의뢰의 흐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현재 좀 2%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일봉을 보시면은요. 일단은 그 122평선, 121선을 좀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에 강한 반등을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121선 어떻게 지지를 해주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요즘에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가 무너지는 종목들이 많았지만은 동종목의 경우는 이평선 자체를 지지를 해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은 좀 확인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박스권 안에서 좀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은 앞으로의 모멘텀이라든지 성장성을 따져본다면은 충분히 이 부분을 좀 소화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긴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월봉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월봉이 중요합니다. 일단 동종목의 경우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월봉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월봉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 흐름 보여왔었죠. 이렇게 상승 흐름 보여왔었는데 특이한 점은 20월선 한 번도 이탈을 하지 않고 안정적인 우상의 흐름을 지속해왔다는 점입니다. 올해 자체가 시장 자체가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20월선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또 지지를 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동종목의 경우는 충분히 이렇게 정배열 흐름을 그리면서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가 가능하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전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30만 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전고점을 돌파하느냐가 안 하느냐 이 부분이 또 관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1차적인 목표가의 경우는 27만 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으로 좀 더 중장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목표가 27만 원 말씀드리면서 손절가의 경우는 20만 2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견 주셨습니다. 27만 원의 목표 주가 저희 기억하면서 오늘 긴가민가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 참 그러네요. 코스닥 낙폭 또 키웁니다. 2% 이상까지 밀리면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1,070여 개. 엄청납니다. 612포인트, 그리고 코스피는 2015까지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꿉꿉한데 오늘 지수까지 이렇게 크게 밀리니까 좀 음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 끝까지 힘들었습니다. 내일 또 8월장에서는 어떤 이벤트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각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